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플러스 이명서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한테 무참히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야무진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현실은 어린 신부의 상상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맞는 순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나 있었을까요? 김지경 기자가 그녀의 마지막 일주일을 취재했습니다. 김지경 기자. 네. 동남아 신부들과의 국제결혼,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만 결국 또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 피해자는 20살 앳된 나이에다가 한국에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4일 부산 김해공항.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중년의 베트남 부부가 도착합니다. 기다리던 조카와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는 두 사람은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고 타티 황옥 씨의 부모님입니다. 한국인과 결혼에 떠난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믿기 힘든 얘기에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눈물을 흘립니다. 머나먼 이국당 영안실에서 시신으로 마주하게 된 20살 어린 딸. 부모는 큰 충격으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부축을 받고 겨우 걸음을 떼면서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서 효도하겠다던 소중한 셋째 딸. 나이 어린 베트남 신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난 8일 저녁 7시 반쯤 부산의 한 파출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냐 물으니까 위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걸려온 번호를 추적해 가까스로 도착한 사건 현장. 안방에는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흉기가 찔린 채 아주 외관상 보기가 힘들 정도로 얼굴에도 많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려고 노트에 한국말 연습도 많이 하고. 이 여성은 한국인과 결혼해 일주일 전 베트남에서 온 타티 황옥 씨. 그녀를 살해하고 경찰에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 47살 장모 씨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 장 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녀를 죽이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죽이게 된 동기를 물으니까 환청에 의해서 귀신이 시켜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다. 조사 결과 남편 장 씨는 이미 10년 넘게 입원과 통원 치료를 번갈아 받아온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머리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한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죽여라. 영정사진이 된 결혼사진. 그 속에서 앳된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딸의 사진을 앞세워 도착한 화장장. 한국인 남편과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20살 신부는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난 지 일주일 만에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베트남 신부와 오열하는 부모를 바라보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 많은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유골로 남겨진 고 타티 황옥 씨는 부모의 품에 안겨 정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자동차로 6시간 거리에 있는 건떠시. 시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0분을 더 들어가는 외진 곳에 타티 황옥 씨의 집이 있습니다. 유족들과 마을 이웃들은 천막을 세워놓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 한편에 놓여 있는 영정사진과 유골. 한국 조문단이 분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큰언니는 아직도 동생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며 오열합니다. Cảm thấy buồn, cảm thấy buồn sốc chịu không nổi, khóc mà bỏ cơm bỏ nước mà chịu không nổi. 작은 머리핀과 종이로 접은 별. 집안 곳곳에는 나중에 챙겨가겠다며 그녀가 두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Đúng á, của nó đó. Cái loại này nè. 인형 2개. Nè, đây là cái loại đó với đó thì đó một hàng nhỏ đồng hồ đó là nó có nó. 공부도 곧잘 하고 사진 찍는 걸 유난히 좋아했던 꿈 많은 20살. 그러나 아버지가 남의 농사를 도와주고 받는 하루 5, 6천 원으로 7명 가족이 살아가기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녀는 중학교만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Lo tiền do con không nổi rồi cho nghỉ rồi bắt đầu là tiếp việc nhà cho cha mẹ đi làm. Dạ. 한 달 7만 원 월급에서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부모님께 보내던 효녀. 좀 더 편하게 지낼 것이란 생각에 허락한 결혼이었는데 한국에 도착했다는 전화통화가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Là sáng 1 tây đó là tới bản, rồi chiều mới quay về nhà, rồi nó điện về nhà. Vợ tôi nghe tôi không có ở nhà. Đi nó cũng buồn, khóc nữa, mà hỏi nó không nói. 언니가 방 썼는데 어디였는지. 항상 나란히 누워 잘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2살 터울 여동생. 이 여동생도 외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준비했지만 언니의 죽음을 본 뒤 충격과 슬픔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Ở nhà em muốn cho chị ở nhà chơi với em, ở nhà nói chuyện với em, trò chuyện với em. 타티 황옥 씨의 유골이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고향집 뒷마당에서 유품들이 차례차례 불길 속으로 던져집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이별에 가족들은 불길이 잦아질 때까지 그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녀 타티 황옥. 유골함에 담긴 황옥 씨가 가장 친했던 동생의 품에 안겨 마지막으로 고향길을 걷습니다. 동네의 조그만 사원에서 가족들이 명복을 빌고 동생이 흰천 안에서 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의식으로 소박한 장례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사원 안에 두고 오는 유골함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버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가족들은 이 억울한 죽음이 그대로 묻히지 않도록 한국인 남편과 결혼 중개업체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Đề nghị là chính phủ Hàn Quốc giải quyết công bằng cho con của tôi. Vì con của tôi đã chết xử ức. giải quyết cho gia đình tôi được nhờ. 400명 정도가 모여 사는 타티 황옥 씨의 작은 고향 마을은 크게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생활하는 가난 때문에 서너 집 가운데 한 집 정도는 한국으로 시집 보낸 딸이 있습니다. Cũng lo lắng vậy, thấy con đi mình ơi cũng tội nghiệp mà tại mình nghèo quá rồi mình cũng chịu gì đó, mình cũng gắng à. 황옥 씨의